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65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영치입니다. 읽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엄청 추운 날. 추워요. 네. 너무 추워요.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양치님과 초록님도 오셨지만 저희 집에 새로운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지금. 그 초록님이 유기견을 입양하셔가지고 지금 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네. 이름은 토토고요. 이제 한 2살인가 3살로 추정하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정확하지 않군요. 네.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친하게 된 친구들이 우선 한 친구가 이미 댕댕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 몇 번 보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 뒤에 다른 친구들이 올해 여름에 시바견을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바 친구도 보는데 아이씨 너무 이렇게 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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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예요?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혼자 살고 있기도 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회사가 되게 바쁘고 힘든 시기에 맨날 집에 와서 인스타로 유기견 친구들 이제 올라온 것만 보고 막 포인핸드 어플 깔아서 들어가서 보다가 저 오늘 데려온 친구 토토를 인스타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인스타에서 처음 봤어요. 네, 인스타에서 우연히 그냥 제가 하도 강아지들만 보다 보니까 인스타 둘러보기에 추천으로 네, 떴구나. 우리 알고리즘이 또 열심히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마침 저 친구가 제가 본가가 의정부인데 포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가에 간 김에 한번 보러 갔어요. 아 그럼 토토를 보러 거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네네, 토토를 만나러. 거기 가서 토토를 만난 게 아니고? 네네, 거기에 토토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가봤어요. 거기에서 혼자 갔는데 4시간 동안 있었어요. 와. 토요일에 갔었는데 그 다음날에도 또 갔거든요. 근데 약간 몸 상태가 별로 좀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또 서울에도 다시 가야 했는데 너무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좋더라고요. 또 힘들지 않고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바로 서울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고민을 했죠. 이게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 네,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니까 책임감을 갖고 데려와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입양 신청서를 쓰고 싶은데도 확신이 안 들어서 한 번 더 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러 갔는데 데려와야겠다. 네, 데려와야겠다 결심을 했고 입양 신청서를 쓰려고 하는데 문항이 되게 많거든요. 한 30문항 넘게 있었는데 그렇구나. 네, 거기에 막 구체적으로 다 써 있어요. 이 친구가 뭐 분리불안이나 아니면 짖거나 아니면 이웃들이 싫어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달에 이 친구한테 얼마만큼의 비용을 쓸 수 있고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되면 병이 들기도 하고 힘들 텐데 지금 양지한테 가가지고 양지가 긴장했어요. 양치님이 동물을 살짝 무서워하는 무서워요. 사이여가지고 지금 몹시 긴장 상태. 로봇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질문을 답하려고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망설여져서 그러게요. 고민을 3일 더 하고 그래도 아예 신청도 안 해보고 그냥 접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신청서를 진짜 열심히 써서 제출을 하고 되게 긴장에 차 있었어요. 내가 과연 될 될 것인가? 것인가.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오. 그 센터에서. 그래서 입양 확정 얘기를 듣고 그때가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었는데 막 전화 끊고 막 뛰어다녔어요. 혼자. 좋아서. 네, 좋아서. 그렇게 해서 데려오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 2주째 돼가나? 그렇거든요. 아직 온 지 많이 오래되진 않았고. 제가 그 과정을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진짜로 입양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토토 만나고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신청할까 말까 하다가 신청을 하더니 데려오는 날짜도 예정했던 것보다 막 맞아. 당겨서 데려오더라고요. 원래는 어제 이번 주에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일정이 잘 변동이 돼서 12월 초에 데려왔어요. 초록님도 사실 혼자 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출근할 때 이제 혼자 남겨져서 좀 좋지 않은 환경일 텐데 다행히 회사가 데리고 출근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집이랑 가까워서 걸어서 출근을 하는 편인데 같이 이제 산책 겸 걸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같이 걸어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산책을 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시 산책하고 점심시간에 또 특히 산책을 딱 할 만한 그런 공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회사 근처에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회사 이사 가면 안 되겠어.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주변 이제 사람들한테 뭐 남편이나 또 저희 언니나 뭐 초록이 강아지 입양하기로 했어 막 그랬는데 모두가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키워보시긴 했지만 그래도 맞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없이 산 기간이 더 길잖아요. 어렵지 않을까. 저도 옆에서 약간 걱정을 하긴 했으나 얘가 워낙 순하고 또 초록님이 토토한테서 좀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네, 맞아요. 강아지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 거는 얼마 안 된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적막하니까 계속 영상을 틀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게 되고 아니면 그냥 휴대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지치고 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도 사람은 외로운 존재지만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이 있는 그 원가족 말고 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가족의 범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반려동물 친구들도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족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고 확실히 재밌어요. 외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 아파도 졸려도 이제 산책을 꼭 나가게 되고 움직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덜 무기력하게 맞아요. 좀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예약된 근황 토크가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셋이서 작가 키워드 편에서 양치님이 소개해 주셨던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예매를 해서 셋이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빠졌습니다. 펑크냈어.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저희 그 회사에 독감이 이번에 정말 감기가 장난 완전 아니었어요. 휩쓸었어요. 진짜 초토화됐어요. 네. 엄청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열은 좀 내리긴 했지만 여파가 되게 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엄청 힘들고 기침도 계속 나고 위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독감 걸렸던 사람들이 다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독감 후유증인가 보다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 위가 너무 아파서 좀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든 날이 하필 그날. 목요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전날 아무래도 갔다 오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해서 아슬아슬하게 그 취소 가능한 날짜에 취소를 했고 다음날 두 분만 다녀오셨죠. 근데 사실 저도 이번 주에 감기 몸살이 있었어서 수요일 오후에 토토를 점심 산책시키고 난 다음부터 너무 졸리고 그러니까 그게 참을 수 없는 그냥 일반 뭐 밥 먹어서 오후에 졸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몸은 나를 계속 재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근데 목요일에 올라가야 할 제가 발행해야 할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힘들어. 정신이 없으니까 계속 졸린 상태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일 나가야 하고 그래서 그날 어쩔 수 없이 9시까지 야근을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는 대택을 하고 마무리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반차를 내고 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감기 몸살 같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약 먹고 엄청 졸린 상태에서 양치님을 만나서 같이 그래도 봐야 한다. 그래서 보러 가서 소음마를 잘 보고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초롱님이 처음 보신 거니까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뮤지컬을 제가 막 잘 보는 편은 아니고 예전에 친구가 데려가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다 큰 뮤지컬이었어요. 좀 화려하고 이제 인원이 많은 뮤지컬이었는데 이렇게 2명이 나오는 뮤지컬 그리고 소극장 규모의 뮤지컬은 처음 봤는데 재미있었고 사실 양치님이 그때 저희 방송 녹음하면서도 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어떤 지점에서 우는 건지는 알았는데 저는 역시나 이번에 보면서 그냥 살짝 눈물이 살짝 맺히려다가 말고 오, 그래도 맺히려고는 했군요. 네, 맺히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 앞에 앉으신 분이 엄청 울고 또 옆에서 양치님이 쿨쩍쿨쩍 하고 계시더라고요. 코 마시고 있고. 그래서 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 몇 군데서 계속 굴쩍굴쩍 소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디서 이렇게까지 우는 건가? 우는 포인트일까라는 궁금증이 살짝 들어서 다 보고 나온 다음에 양치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울었어? 라고 해서 당연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이래서 그러니까 나도 봤었어야 그래서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 그게 너무 반응이. 아쉬워요. 아니 그리고 그 캐스팅이 최재웅 배우님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최재웅님을 양치님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치님이 보러 가자고 해서 헤드윅 그쵸. 헤드윅 같이 봤었죠.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외모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셨을 때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보고 해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배우님인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좀 덜 아쉬웠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 나중에 막 2월까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2월쯤에라도 한번 네. 좋다. 남편이랑도 남편분이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둘이 보시고 그때 또 다시 한번 소감 나눠보면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의 그 감상이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떨지. 그치? 제가 막 초롱이가 우리랑 약간 정서가 다른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나도 다를 수도 있고 셋 다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양치님 이야기를 들을 때 톰보다는 그 엘빈 캐릭터에 더 마음이 갔거든요. 이번 엘빈 역 하신 분이 되게 잘 어울렸어요. 정욱진 님이었는데 약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유리상자 아시나요? 그 가수요? 네네. 네. 그 2인조 가수 유리상자 중에 이세준님 같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네, 분인가? 약간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네. 웃으시는데 미소 한박 웃으면 이제 극 중에서 몇 번 많이 지으시는데 만화처럼 웃더라고요. 왜 이렇게 딱 그 만화 입 모양 아시죠? 반달 모양? 네, 반달 모양에다가 딱 하얀 이빨 보이고 안에 빨간색 한박. 그리기 좋은 네, 모습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웃으시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다 보고 나서 배우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미지가. 저 스타일링의 힘과 연기력으로 음. 이렇게 필터링이 돼서 그런 엘빈의 너드 같은 과 맞아. 사랑스러움을 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량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저도 초면인 배우분이셨는데 앞으로도 좀 찾아볼 것 같은. 연기를 진짜 잘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재형 배우님이랑 정욱진 배우님 편을 봤는데 되게 좋은 캐스팅을 본 것 같았어요. 되게 흡족했어요. 저도 그걸로 보겠어요. 네, 최재형 배우는 보면서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경력직 같은 신입. 그러니까 이번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가 한국에서 많이 공연이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여러 번 참여한 극처럼 능수능란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최재형 배우님 이번 처음 출연인 거예요? 네, 이번 처음이거든요. 전 예전에 네. 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되게 팬들이 기존에도 이 역할을 했던 것 같다라는 맞아. 평이 많다라고 하니까 최재형 배우님이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다. 심지어 스태프들도 무슨 감독님 중 한 분이 해봤던 극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이 극을 처음 볼 때도 최재형이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극을 처음 봤을 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웅이 최재웅했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톰의 역의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객들한테 말을 거는 그 내레이션이 많은 배우잖아요. 근데 내레이션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헤드윅도 그렇고 스릴미도 그렇고 관객한테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역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배우의 매력이 어느 순간 이거는 저 사람이 보는 이야기구나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장면을 봤을 때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는 처음 봤을 때는 과거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이 이야기는 제가 바라보는 이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릴미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게 저렇게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진실일까? 뭐 이런 의문을 들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 작품에서는 이 톰이 바라보는 엘빈의 모습들은 저렇게 선량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그런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의 엘빈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너무 옛날에 봐서 제가 잊어버렸던 장면들이 몇몇 있었는데 톰이 굉장히 화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배우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엘빈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계속 탐구하려고 하고 거기에 근데 본인은 이미 조금 나의 탓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그걸 외면하려고 하면서 그걸 되게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화가 차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울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최재형 그 톰 역할이 약간 진지한 면이 많은 역할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코믹적인 유머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온도차를 최재형 배우님이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심각하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어릴 때로 돌아가서 엘빈이랑 같이 막 이렇게 노는 그때 장면을 하는데 너무 두 분 다 귀엽고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 장례식을 둘이 몰래 방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둘이 이제 몰래 가는 거기 때문에 막 엘빈이 담을 넘고 어떻게 타고 넘어서 막 이렇게 그걸 마임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톰이 따라 해야 돼요. 그러면 엘빈들이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 높은 자세를 막 이렇게 관객들을 되게 웃기려고 이렇게 마임을 해주거든요. 어려운 마임을 해서 따라하게 하고 얘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포인트인데 저희가 안 봤던 회차에서 그 정욱진님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넘어갔더니 최재형님이 여기 문이 열려 있었어 하면서 문을 이렇게 타고 갔었었대요. 근데 저희 장면에서는 정욱진님이 그래서 야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창을 넘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넘었는데 최재형님이 나한테 열쇠가 있었어. 이렇게 마임으로 열쇠 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욱진이 되게 분해하고 어이없어하는 그런 표정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부분들 좋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재형 배우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배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기대했던 그 나비 같은 곡은 좀 폭발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워낙 목소리가 좋은 배우다 보니까 잔잔하고 부드러운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엘빈 책방에서 엘빈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처음 톰 소여를 읽고 1876년에는 뭐 어떤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소년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가 어느 순간 톤이 바뀌면서 현재 시점의 톤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되게 차갑게 이렇게 책을 닫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시점을 과거에서 이렇게 미래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고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쉬움이 미련이 아주 철철 흐릅니다. 꼭 봐야겠어요. 네, 네. 꼭 남편분이랑 보고 다시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극 자체가 좋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 지나기 전에. 제가 꼭 보고 근황 토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초롱님 근황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웨이브를 결제했어요. 오. 무엇을 위하여? 유니버스 티켓을 보려고. 그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SBS에서 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그런 거 안 볼 것 같은데. 그쵸, 저 그런 거 안 볼 것 같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안 봤죠? 아니요, 가끔 봤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런 아이돌 뽑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예전에 프로듀서 101도 본 적 있고, 그 K-팝 스타? SBS에서 했던. 저 K-팝 스타 악뮤 시즌 봤습니다. 악뮤랑 암극동 뮤지션이랑 이아이 나오고 했던 거를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유니버스 티켓도 하는 줄은 몰랐는데 집에 본가 갔을 때 주말에 그냥 누워서 TV 틀어서 그냥 나오는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내가 고르지 않고 그냥 틀어놓고 봐요. 그 드라마도 보다 보면 봐지는 거는 보거든요. 근데 유니버스 티켓이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거였어요.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심사위원은 김세정이랑 김세정이랑? 네, 김세정, 효연. 음. 효연이랑 그리고 라치카의 네. 리안? 네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작곡가라고 했나? 다 여자 심사위원이고 한 80여 명 서류에 합격한 친구들이 나왔었던 거를 첫 편을 봤는데 되게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필리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한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너무 잘하고 기존에 봤던 여자 아이돌에서 못 봤던 그런 캐릭터들이 있고 매력적인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웨이브 한 달 결제해서 그것도 보고 나 혼자 산다도 보고 다양한 예능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거기 나온 친구 중에 일본 친구가 있는데 코토코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아이돌 노래나 춤을 배워본 적 없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그냥 그 애 자체로 되게 매력이 있고 귀여운 그러니까 딱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귀여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좀 재밌어요.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전 많이 좋아하니까요. 보는 양채님 모르고 많이 보구나. 계셨네. 저는 근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뭔지는 모르고 김세정 씨가 심사하는 게 그 짧은 쇼츠 뭐 이런 걸로 올라온 게 있어서 그냥 한번 보고 오디션 프로그램 뭐 하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름도 아예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요새 사실 싱어게인은 더 많이 화제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싱어게인은 여러 번 들었죠. 네, 주변에 막 좀 어른들도 많이 보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어른인데.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맞아. 짤 봤어요. 그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신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맞아. 딱 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모르시는구나. 몰라. 나도 사실 그때 아, 처음 정말요? 들었어. 근데 남편은 정말? 바로 알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응원가로도 좀 많이 쓰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더 알 수도 있어요. 되게 추억에 잠기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싱어게인에서 그거 나오고 나서 막 다시 응원가로 되게 많이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 계속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아. 잘해. 너무 많아. 너무 막 개성도 있고 또 지금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은 막 얼굴도 또 다 예뻐.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참 전성기를 지나긴 했지만 음. 꺼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면 또 재밌어요. 맞아요. 보면 이제 그 출연진들 중에 성장하는 성장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응원도 하게 되고 배우는 점들도 있고 막 약간 그 안에서도 막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태도적인 부분에서 저런 건 좀 아쉽구나 이런 건 이럴 때 저 친구 같은 마인드로 임하면 너무 좋겠구나. 그 아까 말한 코토코라는 친구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일반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많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반면교사가 돼서 맞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 막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 아는 분이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본대요. 뭐 낯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환승연애 막 그런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와이프랑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아, 저런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보면서 자기 객관화도 되게 많이 된다고. 그래서 예능에 숨기는 맞아요. 예능에 숨기는 게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딴 얘기인데 환승연애 PD가 새로 예능을 런칭을 하는데 연애 프로그램인데 남매들이 이렇게 출연하고 서로 누가 남매인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진짜 내 눈앞에서 혈육의 연애를 봐야 돼. 와, 얼마나 싫겠어. 와, 너무 싫겠다. 너무 불편하다. 혈육이 막 멋있는 척하고 막 이런 거를 봐야 돼. 플러팅하고 막 이런 거를 봐야 돼. 오, 너무 싫어요. 좀 웃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난 아니겠다. 진짜. 그 환승연애도 원래 초반에 누구누구가 원래 커플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추리하게. 원래는 티 안 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번에 그 환승연애 대박난 환승연애 편이 있잖아요. 네. 그 편에서 이제 진짜 세게 싸워요. 둘이 말싸움 엄청 하고 막 그런 커플이었는데 결국 원래 커플이 다시 이어진 커플이 있어요. 그게 아나운서랑 나연이랑 희두 그 아이스하키 선수. 대학교 본것 선수인데 같아요. 그 아이스하키 선수 지금 뭉쳐야 찬다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오. 뭐해? 저 뭉천을 잘 안 보는데 남편이 진짜 꾸준히 보고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가끔 같이 보거든요. 근데 뭉찬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1편이나 그때는 좀 나이 많은 레전드긴 하지만 너무 오래전에 레전드 예능인을 데려다가 어. 축구를 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안정환이 그 욕심이 있어. 어. 진짜 제대로 아마추어 팀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꾸 그 타고난 운동인인데 비인기 종목이라서 조금 잘 나가지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하는 그런 걸 자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팀이 좀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바디로 되게 유명했던 뭐 이장군 선수라든가 아니면 철인 3종 경기도 있고 씨름도 왔다가 씨름은 결국 떨어지기도 했는데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종목에서 나오고 그 지난 시즌이 되게 잘 돼서 바로 이번 시즌을 이어서 하는데 계속 전력 보충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부에는 럭비 팀에서 럭비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 원래 이제 공 떨어지는 거 막 받고 이런 거에서 좀 공을 쫓는 그런 능력도 이미 발달이 돼 있고 피지컬이 럭비잖아요. 몸싸움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달리기 또 너무 잘하고 럭비팀 들어오고 나서 되게 강해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넘어가면서 한 번 또 오디션을 했는데 뭐 승마하는 분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 그 환승연애 그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환승연애는 조금 봤기 때문에 괜히 그 내적 친밀감 있잖아요. 아는 사람 나온 것 같아서 나 저 사람 알아 막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도 막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스하키도 네. 이거 되게 피지컬 강한 거 알죠? 맞아요. 아이스하키가 경기 안에서 난투가 허용된 유일한 스포츠. 난투가 허용이 된다고요? 네, 몸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정말 거친 스포츠더라고요. 이제 주먹질은 아니죠? 네, 아니 주먹질을 하던데 너무 심해지면 그때 이제 심판이 좀 떼어놓긴 하는데 1대1로 막 싸워요. 헐. 이상한 스포츠죠. 근데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완전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쵸. 오디션을 봤는데 제법 합니다. 오. 곧잘 해가지고 합격했고 지금 뭉찬에 나오고 있어요. 우와.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몰라. 바뀌는 거구나. 맞아. 아무튼 되게 예능도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에너지를 안 쓰고 환기도 하고 싶고 그냥 좀 재밌고 싶을 때 예능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능이 지금은 뭐 OTT도 있고 뭐 케이블 있고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다양화돼서 취향에 맞는 걸 좀 고르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예능이 좀 한정된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연예인들 나와서 노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다양한 포맷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황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65화 키워드 이야기 해볼게요. 네. 65화 키워드는 또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빰빠바 빠바바바. 빰빠바바. 여러분 우주 좋아하십니까? 좋아 좋아. 우주 좋아해요. 네. 그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 우주를 배경으로 한 거 되게 많을 너무 것 같은데 많죠. 너무 많아서 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약간 우주의 공포로 좀 주제를 줄이자고 했는데 또 그건 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우주로 했습니다. 네. 네. 소재 선정은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되게 방황을 많이 하다가 네, 그렇죠. 하나 찾아오기는 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우주가 배경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이야기들이 좀 특별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작품들 이렇게 방황은 많이 했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좋았었어요. 저는 이제 딱 우주를 주제로 듣고 생각난 책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빌렸거든요. 김상욱 교수님의 떨림과 울림을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참에 읽어봐야지 하고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리면서 낙콩님이 얘기하셨던 드루이드를 위안 안내서. 안내서가 마침 신간에 있길래 그것도 같이 빌리면서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데뷔책으로 그 도서관에 갔을 때 팍 하고 생각난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미 읽었던 책. 그래서 그 책도 같이 빌렸거든요. 그리고 떨림과 울림을 하나 딱 펴보고 그 이후로 이제 토토와 함께 그리고 이제 회사는 또 너무 바쁘고 해서 안 되겠구나. 난 이 책을 못 읽겠구나 하고서 그래서 다른 걸 가져오셨구나. 그래서 다른 걸 갖고 왔습니다. 오, 알겠어요. 저는 그거 가져오신 줄 알았는데 저는 땡 가져왔어요. 네. 네,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자, 약콩님부터 하십시오. 네, 제안했던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5화 2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